세계 전체적인 머티리얼, 원부자재 가격의 인하. 과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불가사의한 얘기죠. 사실 미국 경제를 보면은 저는 참 기가 막혀요. 미국 경제가 물론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서 좀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충 보면 저는 미세하게 경제를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연간 무역 적자가 한 5천억 불에서 6천억 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한 6, 7천억 불.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60조 정도 무역 적자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연간 한 5천억 불에서 7천억 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불가사의해요. 만일에 다른 나라에서 무역 적자 이 정도 내고 재정 적자 이 정도 내면 그 나라 파탄됐습니다. 그런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최고의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라다 볼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섹션을 하는데, 그래서 전반부는 제가 직업교육,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 경제 문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페라 하우스는 뭐 시드니 가면 누구나가 다 가는 뭐 하버 브릿지로 해서 뭐 이렇게 또 뭐 달링 하버 뭐 이렇게 쭉 좋은 구경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 여행 일정에 잡혀 있던 건 아닌데 가이드가 우리 뭐 1시간 좀 시간 남는데 여기 잠깐 한번 들렸다 가시죠. 뭐 남는 시간 뭐해 가지 뭐 해서 우연찮게 들린 데가 어디냐 하면 시드니 시립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드니 시립미술관인데 시드니 시립미술관에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한 작품 앞에서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저도 얼굴 이렇게 보니까 감성이 많을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좀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감명 깊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느냐면요, 로댕은 자기의 모든 작품이 그냥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모티브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감동적이 있는 얘기들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문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상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또 하나 넘겨볼까요? 그 작품은 제목이 아들을 업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는 이건 실화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근세 이제 18세기 무렵에 프랑스에서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처음에 아기 때는 잘 모르죠. 1살, 2살 되면서 보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가 너의 발이 되어주고 너의 손이 되어주고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너의 눈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하마.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키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발달할 수 있는 게 청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청각을 발달한 아들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되니까 유럽의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황제들이나 누구라든지 다 그냥 또 뭔가 베풀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 연주회를 하는데 정상인보다 장애인이, 그것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모셔다 놓고 하면은 좀 더 베푸는 듯 하기도 하고 또 더 그 자리가 빛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많은 부도 쌓았고 성공도 했고 정말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세월은 흐르죠. 그 아버지가 영원히 그의 아들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없고 영원히 그 아들의 눈이 되어줄 수 없잖아요. 세월은 흘러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아들은 이제 눈이 없어졌습니다. 내 발이 없어졌습니다. 내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아 일로 와라. 자 여기서 손 씻쳐라. 세수해라. 목욕해라. 자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자 연주에는 여기까지 간다. 자 다 데리고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했던 그 아버지, 나의 눈이고 나의 발이고 나의 지팡이였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이 아들은 신부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대면서 나의 눈이 없어졌습니다. 내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내 발이 없어졌습니다. 내 손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담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사실 너희 아버지가 이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너희 아버지도 너와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경제학의, 거시경제학의 지표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의 지표는 이처럼 전체적인 평균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 경제요. 한국 경제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 이제 금년도 아마 연말 되면 통계가 나오겠지만 아마 수출 수입을 하면은 1조 달러를 넘길 것 같아요. 넘기겠죠? 올해 무난하게 5천억 수출 5천억 수입 5천억 나면 넘길 겁니다. 거시경제 지표로는 한국 경제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보면요. 빨간 게 이게 외환 보유고인데요. 우리가 1995년 요때 이게 보통 300억이에요. 우리 외환 보유액이 97년 요때가 230억이에요. IMF 때. 지금 얼마냐면 3,600억이에요. 그러면 IMF 이후 98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쭉 우리나라가 평균 1년에 150억 불 정도의 외환고가 계속 쌓였더라고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인데 그것도 스위스를 빼고 나면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 국가는 1번이 지금 중국이죠. 중국이 약 3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3조 달러 정도고요.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스위스더라고요. 3위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러나 뭐 예금 뭐 도피자금 이런 거는 그거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 4위가 러시아인 것 같더라고요. 4위가 러시아, 4위가 러시아, 5위가 타이완, 6위가 브라질, 7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 3,600억 불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8년 이때가 뭐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것도 제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1년 전에. 정확히 제가 1년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크본드가 꼬꾸라질 거다. 정확히 제가 예측했습니다. 하여간 그때를 빼고 나면 이때부터 외환 보유고가 쭉 방향성이 일정하죠. 방향성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기조가 굉장히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율이에요. 환율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뭐 1,100원 정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 성장률과 이자율인데요. 빨간 게 이자율입니다. 요거 이자율은 뭘 기준으로 했느냐면 3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3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을 보면은 이 당시에 보통 보면은 10%대가 넘어요. 근데 요때까지가 우리나라가 1년의 경제 성장률을 10%에서 12% 할 때예요. 요때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팍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쭉 이자율을 보면요. 6%대, 5%대, 4%대, 3%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
거시경제학적으로 큰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은 어때요? 저기에서 또 쭉 내리막을 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 자료 통계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경제 성장률도 여기에서부터 이게 비슷하게 이래 내려와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과 이자율의 연관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같은 트렌드로 흐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도 한국은행에서 카드를 만지작 합니다. 뭘 만지작거리나요? 이자율, 기준 이자율을 낮추느냐, 마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를 만지작 그러는데 카드를 더 못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더 못 낮춥니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냐 하면요, 약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량이 약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총 생산량만큼 우리 그 가계부채가 지금 많아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최근 3개월 동안 22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율을 더 낮추면 부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부채가 더 늘어나. 그럼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더 낮출 방법이 없어. 더 뺄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이자율은 여기에서 최악의 경우에 0.25 내지 0.5%를 앞으로 4, 5년 이내로 빼기 어렵다. 이렇게 측정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그쪽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생수회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최대 생수회사가 그 후지 생수입니다. 근데 후지 생수에 한국 지사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저희 공장에도 한번 왔다 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조만간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너무하다. 근데 동경도의 모든 식수원이 후지산에 다 몰려 있어요. 동경도의 모든 식수원이 후지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후지산이 폭발해서 분진이 날리면 식수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 4천만, 5천만이 먹는 식수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후지산 생수에서 한국에 와서 그 후지산 폭발 때 생수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5천만 명 먹을 물을 한국에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어요. 무역 흑자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봐요. 한국이 지금까지 1년에 보통 무역 흑자가 한 500억 불씩 났어요. 300억 불에서 500억 불 났는데 우리가 대일 무역에서는 최하 200억에서 400억 불 적자였어요. 매년. 바뀌죠. 그럼 우리가 봐봐요. 우리 유절 사장님 골프 회원권 사보셨죠? 골프 회원권 샀을 때 야, 내가 저 서울 시시 아니면은 저 기영 시시 살 때 꼭 거기서 골프 쳐야 된다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사람은 오를 거야라는 이유 때문에 사죠. 단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사. 일본이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한반도 역사 이래 5천 년 동안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은 게요. 딱 명치유신 이후에 100년, 200년 잘 살았어요. 이제 막이 내려갑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을 앞으로 10년 내로 전 따라잡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됐는데 경제 문제 전 세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투자은행에 들어가서 뭐 워런 버핏을 한번 능가해 봤을 텐데 하는 저는 제 전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쪼록 CEO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그래서 CEO 여러분들과 사실 제가 여기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얼굴도 그동안에 한번 뵐 일이 없었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 또 앞으로 원후의 활동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우리 저기 최창호 우리 대표님은 부를 게 아니라 저도 좀 불러주십사. 여러분들 옆에서 언제든지 제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또 혹시 주변에 직업을 못 구하고 정말 그 직업 교육할 학생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